자유로운 사상이랄까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았다면 받았을 수가 있지만 나는 한 번도 내가 5년간 거기 가서 사는 게 내 인생에 말하자면 5년이라는 세월을 헛되이 보냈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려운 그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주면 그 돈 자체가 큰 힘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열심히 살리고 하면 도와주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구나 이런. 유럽으로 유학을 간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 3년을 지내신 거, 2년 남짓 계신 거죠. 그래서 보면, 근데 그게 이제 그 다른 자료를 보면 이제 박노수 교수가 도와줘서 이제 이때 재정적으로도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박노수 교수가 거기 가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 스칼라십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여기저기 스칼라십을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고향 후배들을 공부를 좀 시켜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떻게 그게 개인적으로 그 인민식이라는 그 친구가 이제 그 외삼촌이거든요. 인민식이하고 나하고는 이제 이렇게 친구 사이고 하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그래도 공부도 좀 제대로 했던 서울대학교 다니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다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인민식이 주위에 이제 제가 난 거고요. 이제 제가 한 사람 정도는 더 해도 또 김신근 이런 이제 제가 이런 기회가 있는데 한번 가서 공부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때 그 시절에 그걸 무조건 난 그거 싫다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꿈 같은 이야기였죠. 예. 김용 중앙정보부장은 우라파와 일본을 통한 북한괴뢰 대남 간첩단 사건의 전모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자는 60명에 달하고 있는데 특히 현직 국회의원 김규남이라는 자가 포함되어 있어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재심청구 의견서에 보면은 좀 전에도 말씀 나누신 거긴 하지만 실정법 위반이 있긴 하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도 뭐 후회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마음속으로는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실정법이 뭐 틀렸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제가 그래봤자 그게 현실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 생각은 이게 무슨 여기서 거기서 그때 법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뭐 북계하고 뭐 동조해서 무슨 뭐 사회를 뒤집어 엎고 뭐 정복을 하고 무슨 뭐 권력을 뭐 하고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그냥 단순하게 나라가 그냥 언젠간 통일이 돼야 되는데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해보는 하는 그 과정으로 뭐 좀 북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알 수 있으면 알아보고 그 사람들 생각도 들어보고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뭐 깊은 생각은 아니지만 그런 호기심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서 만나기도 한 거고요. 근데 뭐 그쪽 뭐 정치 체제라든가 뭐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뭐 적극 전적으로 동조하고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그 동백님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온 사람들이 수백 명이지만 아마 그런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북한 체제 중에서 김일성 개인 숭배에 대해서는 이건 적절하지 않다. 그런 의견도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런 건 당연한 거죠. 그때 뭐 다른 여러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저는 특히 또 그런 면에서는 좀 안 좋아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일명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던 관계자들이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기소됐다며 국가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재심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건이 나가지고 한승헌 변호사님이 제 변호인이었습니다.
이제 한승원 변호사한테도 그랬죠. 뭐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이제까지 한 번도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내가 이렇게 좀, 이 신세가 됐다. 후회해 본 적은 없다고, 그렇게 이제. 그거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은 너 괜히 재수 없어가지고 못된 사람들 만나가지고, 말하자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너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렇지만은 저는 한 번도 이제 그걸 잘못된 길을 들어서 무슨 정말 벌 받을 일을 했다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그때 현실이, 사회의 현실이 그런 걸 허용하지 않는, 지금까지도 뭐 허용을 하지 않지만, 그런 자유로운 사상이랄까, 생각을 허용을 않기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았다면 받았을 수가 있지만,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수영 생활 시작하시면서 내가 이 감옥에서 지내는 게 나중에 결코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셨고, 근데 무슨 요즘 말로는 긍정의 아이콘이신 건지. 우리가 원해서 들어온 건 아니지만 여기 들어왔으면 뭔가 여기 들어온 만큼, 밖에서만큼 더 우리가 배울 게 있으면 배워가지고 나가서 사는 데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또 여기서 우리가 5년 동안 고생을 했으면 나가서 이 5년 고생한 걸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만큼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이제 열심히 배우기도 하고, 어학도 배우고, 일본어도 배우고, 사회과학 서적도 신영복 선생 같은 분은 참 그렇게 좀 우리들 모범이 되신 분이고, 나는 한 번도 내가 5년간 거기 가서 사는 게 내 인생에 말하자면 5년이란 세월을 헛되이 보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밖에서 살았으면 내가 깨우치지 못했을 어떤 우리 인간의 가치랄까, 세상 사는 경우랄까, 살이랄까, 이런 걸 그 안에서 배울 수 있었다. 제가 교도소에서 생활을 할 때 김지아 시에다가 곡을 붙여, 서울길이라는 시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작곡을 할 때라든가, 또는 사랑의 빛이라든가 이런 건 구체적으로 김지아를 염두에 두고 김지아를 생각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생각을 하면서 작곡을 했어요. 간다 울지 마라 떠나간다 멀고 먼 서울길 나는 간다. 수영 생활 하시면서 일본어 이렇게 새로 공부도 하시고, 그런 게 나중에 기업하실 때 시약 개발 같은 거 하실 때 도움이 좀 나와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일본에서 들어온 게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일본 회사들, 기술 제품도. 그거 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보다도 내가 더 논문을, 그러니까 그 분야에 우리 도금 기술 분야에 교수들 만나면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 아는 거 화학 공식, 화학 이론이나 좀 알지. 그건 나보다 훨씬 더 잘 알죠. 나는 화학 기초도 잘 모르고. 그렇지만 나는 수백 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특허를 이렇게 싸다 놓고 또 매달 책이 오면 그걸 보고 다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기술이 아닌, 그때는 필요 없는 몇 년 후에나 되는 이런 태양광 기술이니 무슨 이런 걸 전부 그때 이미 번역도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잘 살려면
이걸 좀 미리서 니들이 안목을 넓혀놔야 된다. 그래. 많이 도움을 받았죠. 시약을 자체 개발하셨다고. 전 세계 특허를 미국에서 나온 특허, 일본에서 나온 특허를 해가지고 그 번역해서 이제 애들한테 줘가지고 막 해보고 해가지고 이제 제품 개발하고 그런 과정을 우리는 전부 저는 말하자면 독학으로 네 누구한테 뭐 경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가르쳐주고 한 게 아니라 전부 내 스스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스스로 그러니까 본인의 정체성 같은 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할 때는 나는 사업가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사업을 시작한 뒤로 제가 원했던 건 무조건 나는 여기서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 내가 뭐 다른 걸로 해서 무슨 성공을 하든가 이름을 내거나 그러지는 뭐 못할 거고 이거는 최소한도 내가 뭔가 조그만 거라도 이루어야 된다는 아주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 해가지고 이제 아주 전력한 거죠. 전념한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그냥 뭐 운동권에서 있다가 뭐 어디 갔다 나오면 그냥 훈장 달고 나온 것처럼 여기저기 뭐 그냥 폼 재고 다니다가 그냥 그 어렵게 살고 뭐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아주 그 어렵게 살고 말하면 남한테 피해도 많이 끼치고 이런 선후배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누가 뭐 나를 인정해주건 안 해주건 간에 나는 일단 여기서라도 좀 뭔가를 이루어 가지고 하고 싶은데 한 10년 전 80년대 말 90년대부터 조금 이제 다른 게 볼 여유가 생겼어요. 그 전에 어떤 말씀하신 거에 보면은 눈뜸의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어떤 민주화 관련된 활동을 뒤에서 묵묵히 후원하시는 게 그게 일환인 건가요? 사실은 이제 뭐 우리 여기 상임이사라는 송경동에 같은 친구는 제가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 건 아니거든요. 시간으로 보면 얼마 안 됩니다. 저는 저 사람 시집을 한 10여 년 전에 보고 정말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만나보고 싶어 했지만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거기 개인적으로 뭐 꿀잠이라고 뭐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 뭐 이런 거 하는데도 뭐 어려운 것 같으니까 사실 저는 그걸 그냥 무조건 계좌만 있으면 내가 뭐 아무나 보내놓으면 누군지도 모르고 몇 개월, 1년이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사장님이 보면 이제 돈을 잘 버셔서 이렇게 써야 되겠다고 하는 확고한 철학이 있으시고 그걸 이제 실천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구체적인 철학까지는 아니고요. 전성이 좀 남 어려운 거 보면 못 참는달까요? 그렇다고 해서 내 분수를 모르고 뭐 영화판에 가서 돈 뿌리듯이 막 갖다 던져주는 건 아닙니다.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내 분수껏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좀 어려운 사람들 출판사를 해도 좀 어렵다고 그러니까 가령 뭐 삼창이라고 삶이 보이는 창이라고 황교안 시인이 하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책도 뭐 많이 팔리지도 않는 책 막 내놓고 막 보내주고 그런데 그럼 제가 뭐 한 2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줍니다. 그냥 계좌로 넣어줘 버려요. 책 산다고 뭐 해가지고 계좌번호 하면 책도 좀 주문하고 뭐 대구에서 한티제라는 출판사가 참 어려운데 좋은 책 내고 연몽이 책 문학과의 동행이란 좋은 책 내주면 너무 고마워서 100권을 사줘도 이거 시원치 않은데 그렇게는 못 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뭐 책 나온다고 그래서 한 20권 사면서 그냥 무조건 계좌에다가 200만 원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이 여자인데
제 인생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고 인연도 없는 분이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주신 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제 인생을 지금까지 제대로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좀 감동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좀 어려운 그 상황에서 이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주면 그 돈 자체가 큰 힘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열심히 살려고 하면 도와주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도 뭐 상당히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녹색평론 김종철이라는 친구도 저하고는 뭐 그렇게 많이 만나고 하지는 모르겠지만 요 한 3, 4년, 4, 5년간 가끔 만나서 이제 저 이야기도 듣고 나는 주로 이제 듣는 편이지만 요즘 뭐 이렇게 출판을 잡지도 뭐 어렵고 단행본 뭐 아주 안 나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 좀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선 지금 현재 형편도 어렵지만 장래가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울 만큼 누가 좋은 책을 찾아서 읽는 사람들 점점 갈수록 줄어들고 이제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외국 여행도 좀 타고 이거 꼭 뭐 좋은 데 쓰려고 생각 말고 좀 친구들 만나서 술도 좀 사주고 밥도 좀 사면 좀 외국에 좀 가서 좋은 사람들도 좀 만나보고 아무 부담 없이 좀 쓰라고 이렇게 좀 몇 번 줘봤습니다. 그 회사 홈페이지에 보면요. 예. 창립 40주년을 축하하는 영상에 예. 어느 분이 우리 김판수 대표님은 무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잘 모르가는 소리다. 뭐 무력이 없고 그런 건 아니고 나도 내가 챙겨갈 건 다 이제 챙겨가고 그러지만은 나는 좋은 책 나오면 뭐 100권씩 뭐 50권씩 사가지고 뭐 저자들 불러다가 우리 직원들 모아놓고 이야기도 해주고 한 권씩 다 사인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걸 뭐 몇 년간을 하다 보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은 참 그 회사 직원들이 부럽습니다. 이제 이런 식이니까 저는 좀 별난 말하자면 거기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조금 별종은 별종이죠. 그 정말 의도적으로 정말 내가 요건 하고 싶다. 정말 좀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큼 하고 싶다고 그 기부금이랄까 후원금을 준 건 사실은 이영희 재단입니다. 이영희 재단은 뭐 지금 10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좀 꽤 오래됐습니다. 내가 매달 1,000만 원씩 이렇게 매달 아무도 모를 때 매년. 그 이영희 재단은 사실 누가 막 그렇게 대중적인 뭐 인기가 있었던 분도 아니고 누가 여러 사람들이 뭐 그렇게 후원을 해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또 제가 마음속으로 너무 이영희 선생을 몇 번 뵙고 뭐 밥도 같이 먹고 그러긴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뵙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책 있지 않습니까?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그런 책을 봤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이영희 선생은 우리 그 말하면 스승, 은사 이런 걸 쉽게 잊어버릴 수는 없다 생각하면 그냥 뭐 아깝지가 않습니다. 전두환 정부 시절에 정부에서 언론사에 이 사건은 이렇게 줄여서 보도하고 하지 말고 뭐 이런 이제 지침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86년이죠. 86년에 이제 말지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이제 폭로하는 그렇죠. 이제 호를 냈는데 그 한겨레 부사장 하신 그 임재경 선생은 이 사장님이 그걸 이제 그 인쇄소죠. 인쇄소에서 이렇게 배달해주지 그러니까 이렇게 실어서 나눠주지 않으셨으면 아마 그게 그렇게 없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제가 이제 매번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걸 뭐 하기 위해서 막 맡아놓고 해서 한 건 아니고 우연히 한두 번 그렇게 했었고요. 책 나오면은 내 차에다가 그냥 트렁크에다 채워가지고 차로 몇 번씩 빵꾸가 날 정도로 가득 실어가지고 옮겨주기도 하고 내 차가 그때는 그 주위에 자가용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태형이가 이제 친구 자랑을 하지. 야, 내 친구 자가용 타고 다닌다. 그게 이제 임재경 선생이, 그러니까 사실은 임재경 선생도 뭐 학교 선배기나 좀 몰랐는데 한겨레 가가지고 이제 그 김태용이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나라는 사람의 분수를 크게 뛰어넘지 않고 그냥 그 범위 내에서는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거 무리해서 무슨 내 이름을 뭐 알리기 위해서, 내가 뭐 어디에다가 뭘 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뭐 의도적으로 뭐 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없고, 또 그것이 나한테 무리가 되는 범위에서 내가 뭐 무리가 되면서까지 막 한 건 아니고,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크게 뭐 신경 쓸 거 없고, 우리 집사람이 특히 이제 좀 요 재단 시작하면서 의식을 많이 합니다. 걱정한다는 뜻인가요? 다 퍼주실까? 예? 다 퍼주실까 봐. 상설 직원이 있고 사무실 하나 운영하려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어가고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다 나한테서 나오는 것 같으니까 좀 그래서 나는 최우선으로 그 사람을 걱정하지 않도록 그 설득시키고, 걱정 안 해준다. 우리 먹을 거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 안 하게 다 해놓고, 내가 나머지를 갖다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죽을 거니까 절대 걱정 말아라. 그 뭐 말한다고 다 믿습니까? 그러지만 이제 조금씩 믿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널에 있는 기사처럼 그럼 재단 출연금 규모가 이제 14억 6천만 원. 뭐 그 정도 되는 거죠. 예. 그거를 이사장님 홀로 지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 동안에 그 후원하신 단체가 보면 한국 작가 회의나 또 임화 문화연구회, 또 몽양 여운형 기념사업회, 녹색평론,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문예 단체와 그다음에 진보적 성향의 사회단체 이런 부분에 후원을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되게 그런 쪽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인연이랄까 이런 걸 보고 이제 한 것도 있고, 전혀 모르는 단체에도 이제 그 눈에 띄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조금씩은 이렇게 후원금을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돈은 많지 않지만 그걸 아주 그 가치 있게 좀 쓸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해가지고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이렇게 하면 원래 문학상을 뭐 5천만 원씩 1억씩 상금을 안 주고 그냥 창작 기금으로 젊은 사람들 그 문학 창작 기금으로 뭐 한 1,000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한 분야별로 시, 소설, 뭐 르뽀면 르뽀, 뭐 이런 식으로 창작 기금도 매년 선정을 해서 좀 주고, 또 사회 연대 기금 가령 내가 2, 3만 원씩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주던데, 뭐 우리 재단 이름으로 연대 기금도 한 10군데 뭐 10군데 재등에서 뭐 많이는 못 주더라도 300만 원이라도 이렇게 기금도 좀 주고, 또 제일 이제 그 우리 나름대로 이걸 하는 목적이랄까 명분 중에 하나가 그 기층 문화 보고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사회 기층 문화에 관한 뭐 노동이면 노동, 문학이면 문학, 예술이면 예술, 뭐 전부 분야별로 이렇게 보고서를 필자를 정해가지고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이제 출판사에서 출판을 해서 1년에 한 번, 그걸 이제 제일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업 중에 하나고, 뭐 그런 또 여기 이제 젊은 작가 지망생들 여기 교육관에게서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그 교육 사업도 이제 그런 걸 해가지고 하면 어떨까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우선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얼마쯤 이제 이렇게 예산을 따져보니까 최소한도 뭐 말은 2억이라고 그러지만 2억이라고 그러지만 2억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사업을 하려면 뭐 한 2, 3억 자관 아무리 뭐 돈을 적게 써 한 3억은 있어야 1년 지나가겠더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조금 무리를 한다 해도 한 3년에서 5년까지는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가진 돈으로 그럼 한번 그런 범위 내에서 이제 소박하게 시작한 겁니다. 그 덴마크에 가면 그 인터내셔널 피플스 칼리지라고 거기도 이제 일종의 그 대학교 같으면 교양학부 비슷하게 뭐 영어도 불어도 독어도 어학도 배우고 또 그 일반 그 교양 과목들 역사나 뭐 이런 것들도 보고 그래 이제 그런 학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1년을 하고 이 사장님이 이제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 직전에 예텔한테 회부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셨거든요. 네. 그게 아직 회북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영어로 된 거. 네, 영어로 된 거. 예. 뭉클합니다 지금. 예? 보고 가슴이 막 뭉클해지는데 왜냐면 예.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그 교류하지 못할지 모르고 귀국을 하셨다가 50년 만에 만나신 예, 거잖아요. 예. 이때 보내실 때는 이 친구를 꼭 다시 만나야 되겠다 하는 게 또 간절함이랄까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소식이 이제 계속 그 옛날 일을 생각하면 생각이 많이 났죠. 많이 났는데 그 제가 막 나와서 이제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내가 교도소에 들어간 뒤로도 편지를 몇 번 보낸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누가 대답을 안 해주고 나한테서 대답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된 거냐, 결혼을 한 거냐, 뭐 한 거냐, 뭐 물어보는 편지가 내가 나오니까 집에 와 있더라. 그게 남아 있더라고. 그게 내가 그걸 읽어보니까 정말 그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궁금했을까. 이 친구가 갑자기 이야기도 없이 아무 사연도 없이 이렇게 침묵을 지킬 친구가 아닌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궁금했을까. 그런 일 생각하면은 참 그게 너무 못 견딜 만큼 마음이 아파서 만나보고 싶었죠. 그걸 알려주고는 싶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생각지도 못하게 그건 해줄 수가 없었다. 내가 너를 잊어버리거나 너를 하찮게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만나고 싶었는데 이제 페이스북에서 김서령 씨가 어떻게 이름을 찾아가지고 아무리 해도 연락이 없어요. 페이스북엔 쳐다보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느닷없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걸 뭐 오래전부터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이 핸드폰 들고 해서 편지를 써서 그냥 내버렸어요. 올려버렸어요. 페이스북에. 그때만 해도 제가 페이스북 초창기라 이게 뭐 어떻게 누구한테 가는지 어쩐지도 몰라요. 올렸어요. 올리고 그래도 좀 뭔가 이걸 하고 또 이걸 읽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고 참 애절하다고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좀 후련해지더라고요. 좀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누구한테 하지도 못한 내 마음속 그 고백을 편지로 했는데
본인 당사자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고 있는데 결국엔 당사자가 이걸 봤어요. 봐가지고 나한테 그 연락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저기 뭐 메신저에서는 많이 주고 받았죠. 그 덴마크에 가서 만나가지고 공항에서 이제 코펜하겐 시내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점심을 먹으러 요 식당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여기서 하나 찍었어요. 찍었고. 여기는 학교에 가서 그 옛날에 그 학교에 가서 연못 있는 데서 이제 이걸 4년 전에 촬영하신 거군요. 예, 그렇죠. 거기 학교 가가지고 여기 이게 2014년 9월 30일에 Dear Ethel, this is a small gift for you to keep and remind of our beautiful memories on our miracle-like reunion after 50 years with love. 이게 무슨 선물을 주셨네요. 장미 50송이를 50송. 예. 이게 그 같이 첨부된 글 메모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아, 그럴지도 모르죠. 예, 이거 스몰 기프트라고 돼 있어서. 이게 또 지금 호텔 메모지에다 쓴 거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네요. 장미 주면서 간단히 메모를 써가지고 준 것 같네요. 요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그날 거기 집에서 이제 이렇게 주고 꽃다발 주고 이제 웃는 모습을 찍은 거고, 요거는 아마 이제 그날 저녁에 집으로 가는데 이제 전철까지 가가지고 배웅해 주면서 가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서 이제 사진 찍은 거고요. 에텔이란 친구는요, 사실은 제 마음속으로는 막 저를 그 인간으로서 이렇게 조금 눈을 뜨게 해준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저보다는 훨씬 그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일생을 산 그런 사람으로서 존중할 만한, 존경할 만한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3, 4년 전에 만나고 헤어지고 나서 더 내가 그 친구를 좋아합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더 존경하고 우러러봅니다. 왜? 나의 가정 평화 이런 걸 생각해서 딱 연을 끊었습니다. 아주 그 좀 사력 있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게 저하고 많이 좀 말하자면 공감되는 부분, 많이 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인간으로서 좋아하는 것도 그런 걸 좋아하는데, 이번에 그 만나서 그런 걸 몇 번 묻고, 뭐 전생이라든가 후생이라든가, 그 사람은 티베트를 좋아합니다. 티베트 정신, 그러니까 특히 티베트 그 사람, 그 티베트에서 나온 그 공부를 좀 하고 그러는데, 전생 후생 이야기도 물어보고 뭐 자세한 이야기는 뭐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아마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이제 헤어지면 다시는 그 뭐란가 교류는 없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나오니까 지금 앨범을 다 만들어놨어요. 거기서 찍은 사진을 앨범을 만들어놓고 책을 만들어놓고 사진도 일일이 프린트를 해가지고 전부 앨범에다가 넣어놓고 끼워놓고 했는데 그걸 보내줄 방법이 없어요. 원래 그 남 앞에서 이렇게 잘 말을 안 한 편이었습니다. 평생에 그 술도 못 마시니까 술자리에 가도 별로 이야기할 기회도 없고 그래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그러니까 많이 만난 사람도 상대는 나를 모르고 나는 뭐 글 쓰는 사람, 소설가, 시인이면 다 알지만은 상대는 서너 번 만날 때까지도 저를 몰라보고 그런 경우도 많이 겪었는데요. 10년도 넘었는데 그 신동아의 인터뷰를 김서령 씨가 써가지고 내가지고 어느 정도 알려진 뒤로 이제 조금 왜 이렇게 감추고 살 이유도 없는데 감추고 사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이야기도 하게 되고요. 결정적으로는 이제 한 5, 6년, 7, 8년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뭘 하면서 그것도 이제 그 김서령 씨가 아주 강력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까지 말해야 될 것도 말 안 하고 살으셨으니까 조금씩 그
선생님이 살아오신 삶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뭐 맞춤법이 좀 틀리고 철자가 틀리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신 말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뭐랄까 격려를 하고 용기를 좀 줬죠. 이사장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테면 문학 청년이었지만 문학으로 사실은 빛을 보신 게 아니고, 그다음에 옥고를 오래 치르시고 곤경을 많이 경험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회운동이나 뭐 이런 쪽에 또 뚜렷하게 헌신하셨다고 할 수 있는 건 또 아닌 거고. 근데 세월이라는 게 더 많이 흐르고 보니까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그 세대에서 이사장님만큼 건강과 어떤 여유와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경제적인 이런 그 힘이랄까 이런 것도 그렇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아주 또렷한 기억력을 가지고 이렇게 그 자기의 시대와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또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결국 뭐 인생을 꼭 무슨 경쟁의 뭐 구도로 보는 건 아니지만 살아남는 자가 강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 결국은 뭐 인생의 레이스에서 내가 루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위너일 수 있다. 이런 생각 혹시 안 하세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조심이면 조심, 그때 조심이면 조심이랄까 이런 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크게 변질되지 않고 그걸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령 어떤 사람한테 정말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 이야기를 하고 뭐 한 것 같다가 나중에 실망스러운 그 어떤 변화를 봤을 때 느끼는 실망감이랄까 이런 걸 많이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적어도 이제 그런 것은 좀 그런 말은 듣지 않아야겠다. 늙어서 내가 꼭 늙어서가 아니라 살아오면서 그랬고요. 지금은 더구나 이제 내가 그 동안에 이 여러 사람들의 응원도 받고 격려도 받고 또 도움도 받고 또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면 좀 그런 초심이랄까 이런 걸 좀 잊지 않고 뭔가 그냥 죽기 전에는 좀 괜찮게 살다 죽었다 이런 소리는 들으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